안녕하세요. 서울은 학교다. 서울시 중구청과 선농문화포럼이 주관하는 동네 배움터 더 큰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를 말한다. 오늘은 9주차 첫 번째 시간으로 영국은 종가 중의 종가의 나라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가 중에 종가라는 걸 입증하는 사례로 우리 경상북도 안동에 가면은 하회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 최근에 하회마을에서 로열웨이라는 명명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1999년 4월 21일 날 그 하회마을에 영국의 여왕이신 그 엘리자베스 2세 왕이 여기를 오셨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73회째 생일을 받고선 베리굿 이렇게 하시면서 그 하회마을에서 이 봉정사까지 가셔서 걸어가셔서 이렇게 관광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 안동에서 그 길 이름을 퀸스로드라고 이렇게 지었다가 그 20년 후에 그 여왕의 차남 앤드루 윈저 왕자가 다시 안동을 찾으면서 그 하회마을에서 봉정사에 이르는 32km 구간을 갖다가 기존의 퀸스로드에서 그 아들을 같이 포함해 가지고 로열웨이로 이렇게 명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동에 아주 좋은 관광 자원이 됐죠. 그 한국 어떤 여자분도 그 길을 걷고 자기가 여왕이 된 것 같은 기분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왕,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나 이런 분들의 세종로라든가 이런 거 있는데 왕비의 길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순원 왕귀비로라고 하는 것이 귀비로의 길이 생겼습니다. 이 길은 숙명여대의 그 제1캠퍼스하고 제2캠퍼스 그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길인데 그 길 이름이 순원 황귀비 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순원 황귀비는 우리가 이제 잘 알려진 대로 영친왕의 어머니십니다. 이 왕비는 아니시고 후궁이셨는데 그 왕비가 없는 후궁이었으니까 실질적으로 왕비의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이분은 교육 사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1905년에 양인정의숙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진명여학교하고 지금 숙명여자대학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숙명여자대학에 가면은 순원관이라고 하는 게 이분을 기리는 뜻으로 있고요. 이분의 그 묘지는 어디에 있냐면은 저기 청량리동에 가면은 그 홍릉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거기에 영의원이라고 하는 그 묘가 있는데 이게 순원 황귀비 엄씨의 묘입니다. 근데 이 순원 황귀비는 참 이색 경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36살에 그 고종의 승은을 입어가지고 43세에 영친왕을 낳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친왕을 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양정고등학교, 진명여고, 숙명여대를 만드신 걸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영국에 대한 개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땅의 넓이는 24만 3,610km, 남한의 2.4배, 거의 남북한을 합친 넓이하고 비슷합니다. 인구는 6,657만 4천 명으로 남한의 1.3배, 이것도 남북한을 합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GDP는 남한의 1.8배, 2조 9,632억 달러, 세계 5위의 국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교는 성공회가 약 한 60%, 그 다음에 25%가 로마 가톨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율은 우리가 잘 아는 파운드라는 돈, 보통 유럽들은 유로화를 많이 쓰는데 영국만 특별하게 파운드화를 쓰는데 1파운드가 우리나라 돈으로 1,464원 정도가 됩니다. 국가원수는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것 같이 엘리자베스 여왕이시고요. 그 다음에 수상은 보리스 존슨
보수당 당수가 수상을 하십니다. 근데 영국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 그리고 웨일즈 그리고 로던 아일랜드 이 4개국이 합쳐서 만들어진 나라가 영국이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지칭하는 단어 우리가 보통 영국 하면은 잉글랜드라고 하는데 잉글랜드는 요 밑에 부분 요거를 잉글랜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잉글랜드에다가 이제 스코틀랜드가 합쳐지고 웨일즈가 합쳐졌을 때 우리가 이것을 그레이트 브리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그레이트 브리튼에다가 아일랜드 그 곁에 있는 아일랜드 섬이 합쳐지면 우리가 브리티스 아일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영국 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국 제도 중에서 아일랜드의 북쪽에 우리가 노던 아일랜드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합쳐서 유나이티드 킹덤 이제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하는데 유나이티드 킹덤은 그 브리튼에다가 그 북아일랜드를 합친 이 4개 지역으로 합쳐진 것을 우리가 영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는 게요. 영국은 축구 종주국으로서 그 24부 리그 월드컵이 있는데 여기에 월드컵에 4개 팀이 출전하도록 특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코틀랜드도 출전하고요, 잉글랜드도 출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던 아일랜드, 그 다음에 웨일즈에서 4개 팀이 출전하는 걸로 유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국기를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유니온 잭슨기라 이렇게 유니온 잭슨기, 유니온기라고 그러는데 그 빨간 십자가, 적십자가는 잉글랜드 기고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X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거는 스코틀랜드기예요. 그게 합쳐져 가지고 말하자면 유니온 플래그다 하는데 여기에 이제 아일랜드, 북아일랜드의 기가 합쳐져 가지고 유니온 잭슨기가 만들어지는 그 국기를 보면은 4개국이 합쳐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국에서 배우게 되면은 뭘 배우게 되느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그 통치 체제입니다. 가장 좋은 통치 체제 중에 하나다 그러는데 민주주의가 잘못되면은 이것은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민주주의의 큰 대전제는 뭐냐면은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다수결의 원칙이 어떻게 보면은 그 평등이라는 의미에서 의미를 갖는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나면은 소수는 항상 소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항상 이제 우리나라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 가장 큰 도가 어디냐면은 경상도다. 그러면 경상도에서만 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주도 같은 데서는 절대로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그 너그러움, 다수의 포용심이 없을 때는 소수는 총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의 그 최대의 약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국에서 볼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영국의 투쟁의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북아일랜드의 성금요일 협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2018년 4월 10일에 아일랜드 공화국과 북아일랜드 간의 통일 문제를 둘러싸고 수십 년간 폭력과 갈등의 역사가 점철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에서 민주국가 하면은 어디예요?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인데 그 영국의 땅에 북아일랜드의 그 독립군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그 증오의 땅이 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의 그 포용이 없을 때는 소수는 총을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아일랜드의 유혈 분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17세기에서부터 2009년까지 말하자면은 그 북아일랜드에서 항상 그 폭력이 난무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스코틀랜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코틀랜드는 인구가 한 500만 정도 되고요. 영국 전체는 650만 정도 되니까 13분의 1 정도 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총리를 영국 영연방의 총리를 뽑는다면 당연히 어디에서 될까요? 잉글랜드 쪽에서 항상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수가 포용을 가져야 되는 게 13번 총리를 뽑는다면 12번은 잉글랜드에서 나오고 한 번 정도는 스코틀랜드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스코틀랜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을까요? 그건 당연히 총을 들거나 아니면 독립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독립은 항상 문제가 되지요. 2014년에 스코틀랜드 독립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국민투표를 붙였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007 그 영화에서 쇼온 코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이제 영국에 끼친 영향으로 이 자귀를 받았는데 이분은 항상 스코틀랜드 복장을 하고 다니고 손에는 스코틀랜드여 영원하라라고 하는 문신을 새겨가지고 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영면을 하셨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이 이제 영국이 세계 민주주의의 어떤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분쟁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웨일즈 마찬가지죠. 웨일즈도 항상 독립운동을 하고 자치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1967년에 찰스 황태자가 웨일즈 대학에 입학을 하려고 했는데 학생들의 등록에 대해서 데모를 하고 해가지고 어려움을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웨일즈의 왕가를 물려받으려면은 웨일즈 대학을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학생들이 거부한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브렉시트 유명하죠. 영국이 이제 유럽 연합으로부터 탈퇴하겠다라는 게 이제 브렉시트인데 브렉시트를 위해서 이제 영국에서 찬반 투표가 열렸는데 보면은 아주 재밌는 게 스코틀랜드하고 북아일랜드 요 두 군데는 탈퇴를 반대한다 이렇게 나왔고 잉글랜드하고 웨일즈는 또 찬성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남북이 완전히 갈리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영국이 처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이게 다수가 포용을 하지 않으면 소수가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를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9년 영국 총선의 결과를 보면은 보수당이 365석으로 다수당이 됐고요. 그 다음에 노동당이 203석. 그런데 재밌는 게 스코틀랜드 국민당이 48석이나 얻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완전히 스코틀랜드 국민당의 몫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웨일즈, 그 다음에 노던 아일랜드 이 네 개가 항상 투쟁과 반목이 일어나면서 언젠가는 분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양상을 보기 있다는 것이 영국을 보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영국 좋은 나라입니다. 영국 교육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 교육과 한국 교육을 보면은 영국은 좀 더 조기 교육,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조기 교육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려면 7살을 먹어야 들어가고 5살, 6살은 유치원에서 보내는데 영국은 5살 유치원 들어갈 때부터
6년간 초등학교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한 2년 정도 빨리 갑니다. 그 다음에 대학이 3년이고 석사가 1년입니다. 그리고 박사는 3년이고요. 그래서 박사까지 마친다 해도 중간에 군대를 가지 않으면 24살이면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우리나라가 이 이공계 박사는 이렇게 하자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빨리 조기 졸업을 시켜가지고 두뇌를 활용하자는 건데, 예, 영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영국에 가시면은 석사가 1년이면 되니까 영국에서 1년만 주재하시면은 대개 석사를 받아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거는 유럽은 대부분이 사회주의 국가고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학 등록금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이나 핀란드나 노르웨이, 덴마크 다 대학에 등록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파리는 약간 있습니다. 프랑스는 약 1년 등록금이 약 한 86만 원 정도니까 별로 많은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좀 많아서 한 260만 원 정도. 그런데 영국의 대학은 한 1,400만 원 정도,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캠브리지나 옥스포드 같은데 이런 대학은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대학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세계 대학 평가를 보면은요, 세계 대학 평가는 그 이제 타임즈 고등교육원에서 하는 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THE에서 평가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영국의 대학 평가 그냥 QS에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조선일보에 가끔 나오죠. QS에 대한 것들은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계대학 평가에서 THE, 세계대학 평가에서는 옥스퍼드 대학이 1등이고, 캠브리지가 6등이고,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이 11등,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이 16등, 이런 식으로 아주 우수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영국 대학 평가 기관 QS의 평가도 옥스퍼드가 4위, 그 다음에 캠브리지가 7위, 이런 정도로 세계 탑 10 안에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공과대학의 경쟁력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더 타임즈에서 한 거를 보면은 임페리얼 런던 칼리지 런던이 4위, 그 다음에 캠브리지대가 6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옥스포드 대학이 3위 또는 캠브리지 대학이 5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문과 쪽은 영국의 대학들이 굉장히 강세입니다. 그런데 이과는 그렇게 세다고 볼 수 없고, 이과 중에서도 특히나 공학 계열은 좀 약하고 이과는 좀 센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경영자를 대조해 보면은 영국이 얼마나 종가집 같은 나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경영자는 전통적으로 고등학교는 이튼 고등학교를 나와야 되고, 대학은 옥스브리지라고 그러죠. 옥스포드나 캠브리지를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경영자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영자는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라든지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든지 전부 대학교 중퇴생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학력이라든지 전공이 굉장히 극명하게 대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요, 영국의 이제 경영대학원 MBA라는 게 있잖아요. 그 MBA라는 게 있는데, MBA를 처음에 옥스포드 대학에서 MBA를 만드는데 반대가 많았어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옛날하고 똑같죠. 산업공상이니까 MBA라는 게 상에 속하잖아요. 상을 하는 거를 어떻게 우리 옥스포드 대학에 만드느냐 해가지고 이 경영대학원 개설하는데
그래서 그 옥스퍼드 대학의 경영대학원을 개설하도록 그 사우디 왕자가 돈을 기증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요새는 이제 MBA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계 MBA 순위로 보면은 19위에 캠브리지 대학이 이렇게 올라 있는 정도로 MBA는 조금 시원찮은 그 경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조금 이렇게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은 양반이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영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국 하면은 경제학의 나라죠. 우리가 잘 아는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담 스미스라든지 지대설을 주장한 리카도, 그 다음에 인구론을 주장한 말서스, 그 다음에 존 스튜어트 밀이라든지 마샬, 프랜을 한 마샬, 그 다음에 아더 세실 피고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최고의 신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케인즈라든지 이 사람들이 다 영국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나라가 이제 기울고 하니까 이 경제학도 조금 사양화된 측면이 있고 요새는 영국의 경제학 박사가 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한다면은 이제 금융학 정도를 한다고 하지 경제학은 하지 않는다 하는 식으로 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는 그 세계적인 아카데미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비달사순 아카데미지요. 1954년에 영국의 메이페어 본드 스트리트의 개인 살롱을 오픈한 배달사순은 세계적인 그 손질이 쉬운 버브컷을 1960년에 개발했죠. 그래서 전 세계에 15개의 아카데미가 있고 한국에도 기술 제휴를 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런던 하면은 런던 센트럴 세인트 마틴 패션 스쿨이 있습니다. 우리가 패션 하면은 우리가 불란서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아카데미만은 그 패션 스쿨은 런던에 위치한 센트럴 세인트 마틴 패션 스쿨이 세계 제1위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의 과학기술을 말씀을 드리면은 국가별로 보면은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이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은 거의 탑 레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국가별로 보면은 특허 출원 건수를 보면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다음에 영국이 한 5위 정도로 되는 이런 그 과학기술 강국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연방과 영국 왕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연방은 약 53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20년에 전 세계 54개국 4분지의 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했었던 영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향으로 영연방의 53개국의 통치 형태를 보면은 아직도 엘리자베스 여왕을 군주로 말하면은 국가 원수로 여기는 나라가 16개국이고요. 자체의 군주가 있는 나라가 6개국, 공화국 체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가 31개로 여기서 놀라운 거는 아직도 16개국의 그 국가 원수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영연방은 대영 이제 그것이 영국이 말하자면 영연방의 종주국이라 하는 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영국에 가면 틀림없이 방문하는 대형 박물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바티칸의 바티칸 미술관과 함께 대형 박물관은 세계 3대 박물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한국관이 개관됐습니다만은 거기에 가서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사의 나라 영국을 가장 부정하고 싶은 데가 대영 박물관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의 유물들, 뭐 이런 것들이 전부가 있죠. 그래서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참 많이 훔쳐왔구나 하는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이 하셨을 거고, 세계인이 아마 대부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한편에서 생각하면은 이런 유물들을 영국이 안 가져왔으면 지금까지 이것이 유지되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것은 지금 각 나라에서 이런 유물들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적어도 그거에 대해서 대부분 반환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측면은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하기에 조금 부끄러운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서울에 가면은 우리가 광화문 광장이 있는 것 같이 런던에는 트라팔가 광장이 있습니다. 트라팔가 광장은 우리 광화문 광장에 이순신 장군이 있는 것과 같이 거기에는 영국의 넬슨 제독이 있습니다. 그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맞아서 싸웠다면은 이 넬슨 제독은 프랑스의 나폴레온을 맞아서 싸워서 승리로 이끈 사람이다. 그래서 두 분이 전쟁 중에 전사한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가 되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본의 그 노일 전쟁에서 러시아 함대를 무찌는 토고 헤이하치로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를 넬슨에 비하하는 것은 가하나 이순신에게 비하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이분의 입장에서는 이순신이 넬슨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영국에서는 가장 우리나라의 이순신과 같은 분으로 넬슨 제독이 계십니다. 영국 왕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영국 왕실은 정부 지원을 받는데 1년에 약 한 7,500만 불, 그 다음에 자체 조달해서 한 3천만 불에서 1억 불 정도로 생활을 하십니다. 1억 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억 정도 되시죠. 지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연세가 95세십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 여왕과는 좀 다르게 엘리자베스 여왕은 충분히 국가에 자기의 몫을 다하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영국을 찾는 관광객이 해마다 한 2천만 명 정도 돼가지고 그 관광객 덕분에 170만 개의 일자리가 있다. 그 다음에 영국의 GDP의 8%를 갖다가 관광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영국 여왕은 관광을 불러들이는 가장 그 영국의 그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한 기록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세는 95세인데 지금 몇 년을 재임하셨냐면은 68년 9개월을 재임을 하셨어요. 이보다 더 이제 그 다음으로 재임을 오래 하신 분이 그 빅토리아 그 여왕이신데 그분이 63년 7개월 2일을 이렇게 근무를 하셨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오늘날의 영국을 만드신 분으로, 영국은 여왕이 재임할 때 세계적으로 명성을 내린다라는 그런 그 하나의 신화를 만드신 분이 빅토리아 여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오래 재임을 했냐면은 영국 총리가 14번이 바뀌었습니다. 그 재임 중에.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12번 바뀌었습니다. 68년 동안에 바뀌었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찰스 왕세자가 왕위를 계승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찰스 왕세자가
73세시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영국 그 신문에 보니까 그 돌아가신 고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생전에 남편이 아들을 위해서 왕위를 비껴놔야 된다 이렇게 언급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제 서서히 영국에서도 분위기가 찰스로 73세인 찰스로 왕위를 계승하는 것보다는 그 건너뛰어서 그 왕자에게 왕위를 전승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분위기가 영국에서 이렇게 무르익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영국의 정치 제도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영국에는 상원으로 귀족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792명의 귀족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원으로는 서민원이라 해서 650석이 있습니다. 상원은 선거를 하는 게 아니고 하원만 선거를 하고 2019년에 그 총선을 해가지고 보수당이 365석으로 과반수를 이렇게 넘어서 내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상원은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세습 귀족이 95명, 종신 귀족이 584명. 종신 귀족이라 하면은 죽을 때까지 자기 대만 하면은 종신 귀족이라고 하고 자녀에게 세습이 되는 것은 세습 귀족인데 세습 귀족은 95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원은 의결권이 있는 건 아니고 상원의 의결권을 갖다가 이렇게 통제하거나 제약하는 정도지 자기네들이 자체 발광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국 가면은 뭐예요? 그 영국이 가장 그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게 영국 의회라고 그러잖아요. 이 영국 의회는 우리가 아마 대부분 방문하실 걸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옷으로는 버버리, 그 다음에 술로는 스카치 위스키 이게 영국인의 3대 자존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중에 하나가 영국 의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영국은 딴 나라에 말하면 독일이나 핀란드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교육비는 받습니다. 그런데 의료비는 또 의외로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을 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세금으로 모든 의료보험제들을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의료 지표 순위를 보면은 전부 1등이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에 지금 감염자가 약 100만 명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망자가 46,853명 정도 났고요. 그래서 사망률이 4.45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하고 비교하면 인구는 거의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남북한입니다만은 우리나라는 그 감염자가 26,925명인데 우리보다 한 30배 많은 100만 명이 발생했다. 사망자도 우리가 474명인데 46,854명이 약 100배의 사망률을 나타낸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라고 보면은 영국의 의료 보험제도에 문제가 있는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이라는 게 그게 완전히 이제 공무원이에요. 이제 국가 의료 시스템을 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맞으면 어쨌든 열심히 일하고 생산성이 있으려면 자본주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완전히 의료 시스템이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이에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자기 월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수입이 느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영국의 한 신문에 보면은 한 병원에서 환자를 갖다가 방치해 가지고 1200명이 사망했다라는 신문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GDP의 7.1%인데 영국은 9.6%. 우리보다 의료비의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모든 면에서 그 시스템 면에서는 나은데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의사들의 헝그리 정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영국은 세계 최악이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영국의 세금제도 말씀드리도록 하죠. 대개 우리가 그 핀란드하고 그 다음에 독일을 얘기할 때 완전히 사유주의다. 그래서 세금 전체적으로 세금이나 보험료가 수입의 한 40%를 걷는다 그랬는데 영국은 그거보다 훨씬 낮은 28% 정도를 걷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낮은 편에 속하죠. 유럽 나라들 중에서 이제 낮은 쪽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교 등록금은 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의료비는 또 하나도 내지 않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그 유럽의 경제 모델 중에 우리가 이제 이번에 그 공부를 통해서 대표적인 북유럽 모델로 핀란드를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앵글로색슨 모델로 지금 영국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륙 모델로 해서 우리가 독일을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그 잘못된 시스템은 우리가 지중해 모델이다. 지중해 모델은 우리가 피그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그 다음에 스페인, 요 4개 나라가 이제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그 영국의 앵글로색슨 모델은 그 대륙 모델하고 북유럽 모델의 중간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학자금은 내고 의료비는 거의 안 내고 기초생활은 보장하고 하는 정도가 영국의 복지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종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성공회라는 게 있죠. 성공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영국의 그 종교를 보면은 대개 그 성공회가 한 60%, 그 다음에 4분의 1 정도가 로마 가톨릭, 그 다음에 이제 힌두교, 이슬람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 옛날에 식민지가 인도에 있었기 때문에 힌두교나 이슬람교가 있는 거는 우리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공회는 우리나라에도 그 서울시청 앞에 그 성공회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 성공회는 세계 165개국 38개 독립적인 자치적인 성공이 광구로 되어 있고 신자는 전 세계에 한 1억 명 정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헨리 8세가 자기 형수하고 결혼을 반대하는 로마 가톨릭하고의 투쟁에서 이것이 이렇게 독립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영국식 가톨릭이다 이렇게 보면은 아주 틀린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영국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라고 하는 게 있지요. 청교도라고 하는 거는 그 영국에서 칼빈주의를 이렇게 신봉하는 개혁파 이제 기독교인들이었는데 그 성공회하고 항상 마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공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가르쳐 가지고 저들만 깨끗한 척한다 해가지고 청교도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나중에는 본인들도 그 얘기가 나쁘지 않다. 그래가지고 스스로도 청교도임을 인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의 해석이나 전승보다는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고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예배에서 가톨릭의 미신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특권 계급을 암시하는 사제들의 제복을 폐지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상 그 청결한, 게 말하자면 깨끗한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스스로를 정의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영국의 성공회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이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102명의 그 청교도가 가서 오늘날의 미국을 만들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의 양반이라고 하는 게 전번에 우리가 미국 편에서 설명했지만 와스프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와스프라는 거는 화이트, 백인, 앵글로, A, 그 다음에 S는 앵글로 섹슨, 그 다음에 마지막 P가 프로테스탄트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양반이 되려면은 백인, 영국인, 그리고 종교는 프로테스탄트를 믿어야 양반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탄생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밌는 얘기 잠깐 하나 더 할까요? 이게 재밌는 게요. 프랑스하고 영국인하고 미국인에게는 서로가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영국인은 프랑스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고 또 미국인은 영국인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인의 꿈은 프랑스에 오신 크리스찬 디오를 하나 입는 게 꿈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인들은 영국에서 자귀를 받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꾸로 또 영국인은 미국인을 양키라고 또 무시하고요. 프랑스 사람들은 또 영국인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영어를 쓰지 말라고 해서 반영어법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영국에서는 반불어법이 부결이 납니다. 영국인들의 마음속에는 프랑스를 그리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미국 사람들의 꿈은 영국에서 자귀를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그 유명인들, 미국 대통령에서부터 영국에 자귀 받는 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여기는 이런 습성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국 하면은 브렉시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유럽 연합의 회원국이 이제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유럽 연합에는 28개국이 있습니다. 영국을 포함해서 이제 28개국이 있는데 유럽 연합의 회원국들이 유럽 의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돈을 제일 많이 내는 나라가 전번에 독일에서 얘기할 때 독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의회 의원이 96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조금 덜 내는 프랑스가 74명이고 영국이 73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럽 연합의 맹주는 독일, 프랑스, 영국 순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분담금도 그렇게 내니까요. 그러니까 이외 예산에 1165억 유로다 그러면은 독일이 258억, 그 다음에 프랑스가 196억, 영국이 113억. 돈을 조금 내니까 당연히 그 권리도 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브렉시트 문제가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고 영연방에만 해도 53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나라가 세계 제1의 나라가 미국한테 주도권을 뺏기고는 이제 유럽의 맹주라도 되려고 했다가 유럽에서마저도 3위로 밀려나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 연합이 되니까 영국이 이제 항상 딴 나라들은 다 유로화라는 화폐를 쓰는데 자기네만 파운드화를 쓴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삐지고 하다가 그게 말하면 종갓집에 반란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이게 이제 브렉시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브렉시트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분담금을 내는 게 싫어서다. 분담금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민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영국에서 살 수 없다. 이런 것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영국인의 자존심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계의 맹주 국가가 유럽의 맹주도 못 되고 유럽에서
3위밖에 되지 못하는 것은 영국인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맹주는 자연스럽게 독일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분담금도 제일 많이 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의회 의원도 독일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난민에 대한 그 태도도 독일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주로서의 그 갖춰야 될 ABC를 다 갖춘 거죠. 돈도 많이 내고 인적 자원도 많고 또 포용력도 갖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국은 이 어느 것도 만족할 수 없으니까 브렉시트를 하겠다라고 삐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브렉시트라고 하는 거, 브렉시트라는 거는 브리티스가 익시트 한다라는 건 이제 이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그 투표하면은 그 잔류하자는 것은 10대나 20대들은 73%가 잔류를 하자, 20, 30대도 60% 이상이 잔류를 하자는데 65세 이게 50 맞다면 45세 이상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이 40% 이하로 떨어집니다. 탈퇴하자. 이게 젊은 애들은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옛날에 1등이었으면 어떻고 2등이었으면 어떠냐 그러는데, 벌써 40, 50대가 되면은 옛날에 향수해졌죠. 세계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었던 그 향수 때문에 자존심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 뭘 먹고 사느냐? 20대는 꿈을 먹고 삽니다. 30대는 야망을 먹고 살지요. 40대는 신용을 먹고 살고요. 50대는 평판을 먹고 삽니다. 그걸 소위 말하는 이미지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0, 70대가 되면 추억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제 이 70대 이상의 추억이 그 옛날에 넘어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고집이 생기고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국에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 가시면 한번 국제 특급 열차 유로스타를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타느냐? 얘 유로스타가 있는 것을 보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후쿠오카하고 부산하고 후쿠오카에 그 한일 해저 터널을 뚫어야 되고요. 제주하고 목포에 그 해저 터널을 뚫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인천에 그 해저 터널을 뚫어서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해저 터널을 어떻게 뚫으면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번 가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제가 여러 번 신사의 나라다, 신사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신사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를 신사의 나라라고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은 세계의 유물은 다 훔쳐다 놓고 무슨 신사의 나라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영국에서 신사하면은 영어로 뭐라고요? 젠틀맨이라고 그러죠. 그 젠틀맨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뭐냐면은 어떤 그 귀족이 있으면은 그 장남은 그 귀족을 상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차남서부터 삼남 사남들을 우리가 영어로 젠틀맨이라고 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젠틀맨이라는 거는 자규가 없으면서도 자기를 가진 것 같이 좀 떳떳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이름으로 해서 젠틀맨이다라고 이렇게 붙였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정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영국과 한국은 어떤 나라냐? 혈맹의 나라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하고 영국하고 뭐가 혈맹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은 어디를 가보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저기 통일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설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 전투의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설말이 전투 추모공원이 있는데 6.25 때
우리가 16개국이 우리나라를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제일 많이 참가한 게 미국이 178만 9천 명이 이 전쟁에 참가했는데 두 번째로 많이 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5만 6천 명이 전투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설마리 전투에서 그 중공군 그 4만 2천 명을 맞아가지고 6.25 때 그 영국군이 한국 전쟁에서 얼마가 사상자가 났냐면은 1,109명이 사상자가 났어요. 그런데 영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포클랜드 전쟁이라든지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사상자가 난 것보다 6.25 때가 제일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그 통일로를 따라 가시다가 파주에 가셔가지고 가막산 자락에 그 설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그 전투 추모공원에 한번 들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일단 대통령이 되시면은 영국에 가서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대통령 8분 정도가 영국을 방문하셨는데 영국에 방문했을 때 신문 기사를 보시면 재밌는 기사가 있어요. 영국 방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국빈 방문이다 이렇게 신문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빈 방문은 그쪽에서 오락에서 간 게 국빈 방문이고 오지 말라겠는데 간 거는 우리가 방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국빈 방문이라고 하면은 국빈 방문을 하면은 영국 여왕이 초청을 한 거니까 왕실 마차를 타고 버킹엄 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은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전두환 대통령께서 그 영국 방문을 할 때는 영국에서 방문을 초청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국무총리도 안 하고 누구도 아무도 안 해가지고 런던 시장에 초청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가 시장이 초청한 사람을 경호해 줄 리가 없죠. 그래서 주영 대사관에 머무렀었던 약간 그 좀 창피한 일이 있었던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의 이거는 영국 여왕의 그 마케팅 전략의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영국 여왕은 1년에 딱 국빈을 2사람만 초청을 합니다. 전반기, 후반기.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많을 수가 없죠. 1년에 딱 2번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영국에 국빈 방문을 하신 분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딱 2번밖에 못했습니다. 대개 세계의 나라들은 한 번 방문한 나라가 34개국이고요. 2번 방문한 나라, 그 다음에 3번. 그래서 제일 많이 국빈 방문을 한 나라가 이제 곁에 있는 프랑스고, 그 다음에 독일이라든지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가 4번,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3번이고, 미국 대통령도 국빈으로 영국을 찾은 사람은 2번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귀하기 때문에 영국의 국빈 방문을 하는 것은 세계의 정상들한테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되도록 이렇게 조절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영국의 인적 교류를 보면은 제1, 제0 교포가 영국에 39,934명이 있는 걸로 보고되어 있고 유학생은 11,183명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학생 중에 제일 많이 가는 학교가 유니버시티 오브 더 아트 런던에 제일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옥스포드 대학에 한 135명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 한 120명 정도 이런 식으로 가고 우리나라 옛날에 대통령 중에 윤보선 대통령이 에든버러 대학에 고고학을 전공하신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과 영국의 물적 교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영국에 수출을 하는 거가 1년에 대체적으로 68억 달러, 수입이 63억 6천만 달러에서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승용차를 14억 7천만 달러, 그리고 영국에서 또 승용차를 10억 7천만 달러, 거의 비슷하게 수출하고 수입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굴러다니는 자동차 중에 롤스로이스라든지 랜드로버라든지 하는 것들이 영국산 차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제일 많이 수입하는 게 그 영국에서 나오는 브렌트유 있죠? 원유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수출 수입 물품을 보면서 세계 최고의 선박 국가에서 우리나라 선박을 해양 구조물을 10억 달러, 해양 구조물은 5억 2천만 달러를 수입해 간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격세지감은 아마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국과 한국의 그 교역품 중에 최근에 특수한 거 하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국에다가 한국의 그 뉴젠 원전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이 선정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영국이 그 세계 제일의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수입해 가겠다고 하는 것은 참 격세지감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아직 이것이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계약 서로 교섭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서 영국은 종가 중에 종가의 나라다라는 것을 마치고 20분 동안 충분히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영국의 창조 경제에 다시 길을 묻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국을 방문하는 것은 영국을 관광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창조 경제, 영국의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창조 경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왔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20분 후에 다시 영국의 창조 경제에 다시 길을 묻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